자, 13번 프린트 이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보겠습니다. 옥동이는 열차 출발 시각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마트에 가서 음료수를 사오려고 한다. 음료수 살 때 이제 10분이 걸리고 왕복 시속 3km로 걷는다고 할 때 옥동이는 기차역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구하시오는 이제 답을 서술 과정을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미 갑시다. 미 어떻게 할 거죠? 지금 궁금한 게 기차역과 마트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기차역과 마트까지의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하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 보겠습니다. 식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마트를 갔어요. 갈 때 시간 걸리겠죠? 올 때 시간 걸리겠죠? 또 시간 걸리는 파트가 음료수를 살 때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작성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거리 적고, 속력 적고, 시간 적어줍니다. 하고, 이제 갈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갈 때 있겠고, 갈 때. 그 다음 올 때 있겠고, 그 다음 음료수 사는 이 마트에서의 이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마트에서는 이게 노트북이 터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멋대로 내려갔다가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마트가 거리가 없어요. 마트 안에서 돌아다닐 때 거리 무시. 시간만 생각합니다. 속력도 무시. 단지 시간만 볼 겁니다. 시간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개의 칸을 채우면 식을 세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좋습니다. 자, 이 표도 그릴 때 이제 단위를 잘 생각해야죠. 단위. 지금 보니까 킬로미터가 등장하네요. 오케이. 거리는 킬로미터 단위. 속력 어떻게 해요? 속력은? 시속 3km죠. 그래서 시속 3km니까 킬로미터 퍼 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시속에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간의 단위는 시간. C가 되겠습니다. 그럼 빈칸에 채워봅시다. 갈 때 거리 X 킬로미터, 올 때도 X 킬로미터.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볼 건데 시간을 보면 시간 말고 속력을 볼 건데 속력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둘 다 시속 3km래요. 그래서 그냥 33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 때 시간은 3분의 X 올 때 시간도 3분의 X. 여기 10분이네요. 따라서 여기 10. 맞습니까? 아니죠. 왜? 단위가 통일이 안 됐죠. 분, 시간 똑같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보면 1시간이 몇 분이죠? 오케이, 60분입니다. 1분은 몇 시간이죠? 오케이, 양변을 얼마나 나눌까요?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60으로 나누면 10으로, 60으로. 자, 그럼 우리는 좀 보고 싶은 게 10분이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분의 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마트에서 음료수 살 때 거리는 시간은 6분의 1시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요 친구들을 묶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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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위에까지 갔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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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면 3분의 x, 6분의 1, 3분의 x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요. 이게 지금 목통이 돼가지고 노트북이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시간 이내니까 1시간 여유니까 1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식을 세워봅시다. 세워보면 3분의 x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이쁘게 세워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헷결하기 헷을 봅시다. 양변 얼마 곱하죠? 6을 곱해봅시다. 6을 곱해보면 2x 더하기 1 더하기 어떻게 되죠? 2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플러스 1 이항 하겠습니다. 그럼 4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은 뭘로 나누죠?
4로 나누면 x가 되고 우변은 4분의 5가 되고 부동의 방향 바뀝니까? 양수를 나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마트를 이용할 수 있느냐? 최대 4분의 5km 이내에 있는 마트를 이용할 수가 있다. 라고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소수로 1.25로 고쳐도 되겠습니다. 자, 66번. 원가 정가인데, 이제 원가 정가는 이제 원, 정, 판, 이 요거 4개만 정확히 잘 알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겠습니다. 원가, 정가, 판매가, 이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미식캣 가봅시다. 미지수는 뭐죠? 지금 모르는 게 정가요, 정가. 그러니까 정가를 x1이라고 하자. 정가를 x1이라고 하자. 식 어떻게 해요? 식 세웁시다. 그럼 식을 세울 건데 그 전에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자, 원가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정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할인해서 판매하는 가격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익 볼 겁니다. 이익. 자, 원가가 어떻게 되죠? 단위 생략하면 원가가 만입니다. 만. 0 4개. 정가는 x라고 했습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정가에서 2,000원만큼 할인한대요. 그러면 x 빼기 2,000이 되겠습니다. x 빼기 2,000이 되겠다. 자, 이익은 어떻게 되냐? 여기 적어놨죠, 제가.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값이다. 그러면 판매가가 x 빼기 2,000이죠. x에서 2,000원을 뺐어요. 근데 원가 10,000원이니까 총 12,000원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x 빼기 12,000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해야 될 게 요 이익이 정가의 40% 이상이다. 자, 여러분 100분율이라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빵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이렇게 딱 100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00으로 나누어서 써라 해서 100분율입니다. 그래서 40을 바로 적으면 안 되고 100을 나눠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익을 좌변에 적어주죠. 이익 요 친구 x 빼기 12,000 적고 40%니까 0.4를 곱하면 되겠죠. 100분의 40. 그래서 0.4 x가 됩니다. 정가에 정가에 0.4를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상이니까 좌변이 크거 나왔다. 식세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결을 해보자. 해결하기. 자, 양변 10 곱해서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 곱해서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괜찮으면 0.6x 12,000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10을 곱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10x 빼기 12만이죠. 우변은 4x. 양변에 10을 곱했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x 이항하고 마이너스 12만 이항하면 6x가 12만 이상이다. 또 양변 6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의 방향이 양수라서 안 바뀐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가를 얼마로 정해야 되냐? 2만원 이상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2만원 이상으로. 자, 68번 보겠습니다. 한 송이에 1,500원짜리 장미로 꽃다발을 만들려고 한다. 아, 포장 비용이 5,500원이네. 약간 배달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총 비용이 요거 이하가 되고 싶다. 장미를 최대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는지 구하라. 여기 미지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장미 개수. 그래서 장미를 X송이 구입할 수 있다 하자. 구입한다고 하자. 그럼 식 세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송이에 1,500원짜리래요. X송이면 1,50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X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배달비가 아니라 5,500 기본 포장 비용에다가 장미 개수를
장미 이제 X송이의 가격입니다. 요게 X송이의 가격이고 5,500이 포장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총 비용이 되는 거고 25,000원 이하가 되고 싶다. 이게 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헷. 자, 어떡하죠? 가장 쉬운 거는 뭐냐? 0들을 다 날립니다. 양변에 이제 0 두 개니까 100으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니까. 따라서 55 더하기 15 x는 이제 25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항 해보겠습니다. 55를 이항하면 15x가 19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15 곱하기 13이 195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 요렇게 쪼개줍니다. 그러면 왜냐면 13개 곱하는 거를 10개 곱하고 그 다음에 3개 곱한 거를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150 더하기 45가 되거든요. 195가 딱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변에 15를 나누는 순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얘가 13이 되고 우변이 더 크거나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냐. 최대 13송이까지 넣을 수, B 아닙니다. 13 송이까지 넣을 수 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69, 70, 71은 이제 도형과 관련된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형이라서 그냥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둘레를 구하는 공식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실수만 안 하면 잘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미지수 구해봅시다. 저 우리 모르는 게 높이잖아, 높이. 그래서 미지수는 높이는 삼각형의 높이를 x cm라고 하자. 식 가보면 식은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쓰면 됩니다. 렛츠고. 삼각형 넓이 단위 다 뺄게요. 단위 다 빼고 어떻게 하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밑변 길이가 10 높이가 x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얘가 삼각형 넓이가 되고 30 이하가 되고 싶다. 이렇게네요. 맞죠? 여러분 무슨 파티 하면 되죠? 오케이, 약분 파티. 그러면 이제 헷 단계 갑시다. 헷 좋습니다. 헷 그러면 얘가 이제 1이고 5고 그러면 얘가 5x고 30이고 이렇게 되겠죠. 양변 뭘로 나오죠? 5. 그러면 얘가 6이 되고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이는 최대 6cm가 될 수 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른 것보다. 자, 70번 갑니다. 사다리꼴 갑니다. 사다리꼴. 이것도 미지수 정해봅시다. 미지수.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를 xcm라고 하면 되겠죠. xcm. 아랫변의 길이를 xcm라고 하자. 이거 띄어쓰기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이거 그냥 안 헷갈리려고 xcm라고 좀만 더 이쁘게 적으라고요. 알겠습니다. xcm라고 하자. xcm 라고 했을 때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 밑변 길이 더하기 아랫변 길이를 해주고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넓이가 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평행사변이 여기 주학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지나는 그러니까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중점을 교점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지우고 요거를 지나는 직선을 딱 이렇게 표시하면 사다리꼴이 딱 두 개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 x, 요 길이 y라고 하면 요 길이가 y가 되고 요 길이가 x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x 플러스 y가 됩니다. 자, 그럼 요 높이를 제가 h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요거랑 색칠 안 한 부분이랑 넓이가 완벽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는 요거에 사다리꼴 넓이는
평행사변 너비의 반등이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공식이.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식을 세워보면 아래와 같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식을 세울 건데, 윗변 길이가 9, 아랫변 길이가 x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높이가 10이죠. 그럼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7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돼요. 단위 생략하면 70보다 크거 같다. 제가 무슨 파티 하죠? 오케이, 약분 파티. 약분 파티를 해서 이제 해결하기 단계에 쓰겠습니다. 해결하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약분 파티를 하고 순서를 좀 바꾸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맞죠? 자, 여러분 양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뭐 물론 괄호를 풀어도 되는데 안 풀고 그냥 양변을 5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x 플러스 9는 1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양변 이제 플러스 9를 이항하면 x는 5 이상이다. 따라서 아랫변의 길이가 5cm 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cm 이상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1번 둘레입니다. 둘레.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이제 가로 길이 2배, 세로 길이 2배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 치우고.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세로의 길이가 궁금하죠, 지금. 그러면 지금 세로의 길이를 뭘로 두는 게 좋을까요? 궁금하니까. x로 둬야겠죠? 그러면 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서로가 아니라 세로의 길이를 x c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여기 위에 보시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6cm 더 길다.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가로의 길이를 x 플러스 6cm 라고 하자. 그럼 식을 세워야죠. 식. 제가 몇 배 알아 했죠? 2배, 2배에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80cm 이하니까 단위 생략하면 x 2배 더하기 세로 길이 가로 길이 2배 한 개 8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헷 가겠습니다. 헷 무슨 법칙을 쓸까요, 여러분? 분배 법칙을 써봅시다. 분배 법칙을 쓰면 2x 더하기 이렇게 더해주면 2x 더하기 12가 되고 8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2 이하하고 좌변 정리해주면 4x가 6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양변 무엇으로 나눌까요? 오케이. 4로 나누면 양수로 나눠서 부동호 방향 또 안 바뀝니다. 따라서 세로의 길이가 17cm 이하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 마지막 프린트에 대한 영상도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